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년 3주차 브리핑 겸 특별 영상입니다. 집 매수 전 필수 시청 영상 안 보고 사면 반드시 후회한다. 한 분의 댓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유튜브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지겹도록 맨날 첫날 같은 내용. 하락했고 하락 중이고 하락할 것이다. 자, 상승 유튜버. 제가 댓글 오랜만에 달아봤어요. 상승 유튜버 내용 봐도요. 지겹도록 맨날 첫날 같은 내용입니다. 이 상승했고, 그 다음 상승한 것만 보여주고, 상승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른 의견을 볼 생각이 없다, 들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나가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12가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용기 있는 분은 또 하시겠죠. 쪼그라든 대출 시장. 80조, 많으면 100조 이상씩 주택 대출 시장에 투입되었던 돈. 많을 때 대비는 반토막입니다. 한 60조 정도 뿌려질 것 같은데요. 정책자금 35조, 민간은행 25조, 혹은 민간은행 35조, 정책자금 뭐 25조? 아마 올해 한 60조 정도 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으면 70조까지 이야기도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87조에 비해서 뭐 20% 그 이상 대출이 줄어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23년도에 대단했었죠. 집값 뛰어 올리는데 1조 했던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일시적 2주택 용도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3년 이내 처분. 그럼 3년 풀로 채워서 처분해야지. 그게 쉬운가요? 2년 임대를 주고 뭐라건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세 낀 물건을 판다, 뭐 한 물건을 판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매도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처분 조건 이거 제일 무서웠거든요. 22년도 끝자락에 왜 집값이 무섭게 폭락하게 내렸나요? 처분세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던졌습니다. 그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25년도다. 자, 25년도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금리죠. 20년 저금리 대출자. 제가 뉴스도 많이 가지고 왔고 근래 들어서 뉴스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 20년 대출 받은 사람, 2% 중반에 대출 받은 사람, 25년도 되니까 5%. 금리, 대출금리 상상 초월합니다, 지금. 학군지의 위기. 과거에는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20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10년 후면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25만 명 정도 태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많을 때 100만 명까지도 태어났었는걸요. 일본은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가 100만 명. 일본은 우리보다 이 남한의 규모의 뭐 3배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제가 부산의 학교는 추적해 보진 않았어요. 대구에서 엄청나다고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학교입니다. 1학년이 260명이 입학을 합니다. 그럼 1학년 이 사람들이 졸업할 때 되면 450명입니다. 왜? 중학교, 고등학교, 또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몰려드는 곳,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 수가 많아지는 곳, 이런 것들을 보통 학군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단하다고 하는 학교 과밀이라서 우리 이게 인기 있는 지역이다 뭐다 했던 그 지역마저도 학생당 학급당 인원수가 30명이 붕괴되기 시작했고요. 이 대단하다고 하는 학교조차도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상황에서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수도권이 상승 마감. 서울이 23년도에 플러스 0.32까지 상승을 했다가 계속 내리막이죠. 내리막 다음에는 뭔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에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충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중에 하락대장은 대구였고요. 부산은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거든요. 부산 아파트 값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대구 아파트 값 하락하신 거 보면 기함하실 거예요. 자, 6번째, 아파트의 노후화. 2038년 정도 되면은 요거 지금 대구의 자료지만 부산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입니다. 문제는 뭐냐? 과거에 뭐 80년대 이전에 요럴 때 80년대 요럴 때 지어졌던 아파트들
저층 아파트 재건축 가능이나 했죠. 지금은 이제는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파트들이 30년 차를 맞이합니다. 고층 아파트들 대다수는 재건축이 안 될 거예요. 그 낡은 채로 있는 거예요. 일부 슬럼화되는 것도 나타날 것이고. 노인과 바다 해봐야 65세 이상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노인 아파트는 두 채 중에 한 채입니다. 노인은 3명 중에 1명, 노인 아파트는 2명, 2채 중에 한 채. 전세 시장의 축소. 얼마 전에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줄인다. 이런 이야기, 뉴스, 그다음 유튜브 내용들 몇 개 가지고 왔었는데요. 대출 금리가 인상될 것이고 한도가 축소될 것이다. 전세 시장 쪼그라들면 말다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고요. 제가 요거 대구 말고 부산 자료도 보내드렸었죠. 부산이 아무래도 집값이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갑자기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전세 시장이 축소된다. 8번째,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아니, 돈 쓰고 남아야지. 돈도 좀 모으기도 하고, 투자도 생각하고 할 텐데요. 물가도 높고, 금리가 높아서 이자도 많이 빠져나가고, 소득도 정체되고, 자영업자들, 20%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소득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여유가 많이 없다. 9번째, 원화자산 가치의 하락. 굳이 한국에 왜 투자를 하겠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돈들이 많더라. 다음 중국의 역습, 이런 것들 한 번씩 AI나 반도체 관련된 제가 영상이나 사진 자료로 이렇게 간혹 가지고 왔었는데요. 과거 우리가 일본의 자리를 대체해 나갔듯이 이제 중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좀 쪼그라드는 그런 형국. 고래 싸움. 오늘이 트럼프 취임일인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 DSR 25년 7월. 이것도 생각보다 이 고가의 아파트들, 저가의 아파트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중고가로 올라가면은 이 DSR 한도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싼 아파트 잘 나가기 힘든 환경이죠. 그러면 그 아래 단은 뭐 하겠습니까? 낙수효과. 24년도에는 낙수효과 사실 없었어요. 고가 아파트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가 아파트들 조금 움직이려고 하다가 다시 내리막을 걷는 그런 형국이었죠. 12번째, 다주택자 갭투자 대출 제한. 이거 여전히 유효합니다. 1주택자가 집 살려고 해도요. 그 처분해라. 이런 조건 걸리는 곳들이 많고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아예 대출 구경도 못합니다. 그게 지금 25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겪어왔던 일본은 장기적으로 이런 모습을 겪어갔죠. 부산 또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갈 것이다. 집값 떨어지는 거 알겠어. 알겠어. 나 그래도 실거주로 매수할 거야. 괜찮아. 나 그렇다고 꼭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거주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거 월세 살아도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 매수해서 이자 내고 살아도 1년에 800만 원. 요런 식으로 아마 셈법이 맞아 떨어지면은 어느 순간 접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 맞춰서 사시면 된다. 네, 요것도 쿠팡알리 댓글 혹은 제목 줄을 클릭하고 나오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매수의 지수 전국이 동조화되어 있어서 이거 계속 이거 맨날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모든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많이 떨어졌다. 다시 상승이 일어난다면 우리 지역이 먼저 상승할 것이다. 전부 다 헛물 켜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부산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또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대구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일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인천 갑자기 분위기 식어버렸죠. 광주 1.4세대당 아파트 한 채. 대전은 갑자기 전세 매물 폭증에 이상한 현상을 거치고 있죠. 울산은 이제 피크아웃 딱 고분기점, 아파트 시장에서는 딱 고분기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의 지수 서울 72까지 갔던 것이 35.4까지 떨어졌고요. 부산은 한 번도 좋은 거 구경하러 간 적이 없다. 매수의 지수 최바닥 이후 22년 10월 이때 처분 조건이 엄청나게 걸려있던 시절이었죠. 이 처분 조건 엄청나게 걸려있던 이 시절 이후로
없어요. 그나마 좀 나갔던 지역은 서울, 인천, 울산, 네, 이 정도가 좀 선방하는 도시들이었고요. 그 외의 도시들은 아니더라. 대전이 거기 딱 중간에 한번 끼워보고 싶어 했는데 대전도 나가리가 되더라고요. 서울 지금 보합권인 상태. 요거 지난주에 마이너스 0.07, 이번 주에 마이너스 0.05. 신고가 비율 없다. 자, 주간 거래량 상고하죠. 떨어질 이유. 예. 트럼프 취임 이렇게 이벤트를 적어둡니다. 이벤트를 적어둬요. 거래량이 딱히 살아나지 않는 1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월, 3월 돼도 살아난다는 거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상저하고라고 이미 점쳐놨습니다. 주간 거래량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요. 24년도에는 뭐 신혼부부 특례, 신생아 특례, 그 다음에 증여세 이슈 이런 걸로 조금 더 띄웠는데 올해는 띄울 게 없어요. 제가 12가지 악재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박하고 싶으면 호재를 또 그만큼 또 나열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 RP를 65조 공급했느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의 반박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 내용이 좋다면 제가 따로 집값이 오를 이유 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만들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매매 거래량 부산은 안 되는 형편이다. 근래 들어서 근데 이 전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현상을 저는 이게 처분 조건과 연관지어서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이때 갑자기 팍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처분 조건 때문에 전세 한 바퀴 더 돌리려고 매물로 내놓지도 않고 그냥 팔려고만 내놓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은 6만 개. 전세 물량은 한 7천 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마저 있는 전세 물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들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 처분 조건과 연관시켜 보면은 과거에는 분위기 안 좋으면 이 장기로 들고 가려고 하면은 매물도 증가하고 매매 안 팔리면 전세 놓고 전세 안 나가면 월세 놓고 매매 전세 월세가 같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매물만 증가하고 전세 월세는 이건 증가하지 않습니다. 임대를 못 놓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팔아야만 되는 이런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부산 전세 거래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다는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매물 6만 개 수준, 부산 1등 자리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매물 어디가 1위냐 하면 부산이 1위. 그만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건 정말 다른 지표 볼 것도 없습니다. 부산은 딱 요거 하나 보면 최악이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가격 많이 떨어진 건 대구가 최악이구나.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이 잘 올랐기 때문에 좋았었지만 인천이 전세 매물 늘어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폭증하고 있죠. 전세 매물이. 이걸 처리해 줄 사람이 없다. 대전이 근래 들어서 인구 대비로 해서 전세 물량 갑자기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좀 이상한 현상이 갑자기 나타났다. 과거에도 대전이 이렇게 물량이 많이 늘어났던 적이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대전이 또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산이 아파트 수 대비 매물수, 아파트 93만 개, 그 중에서 6만 개 이렇게 매물이 많습니다. 항상 이 경계할 부분들 제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지만 늘 새로운 내용을 더 덧붙이기 위해서 새로운 자료들을 늘 연구, 개발, 추적, 관찰, 추출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숫자만 객관적으로 좀 해봐라 해서 이 숫자를만 나열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